저 학생들은 이쪽으로 하나씩 앉으세요. 앉아. 많아 의자가. 계단이 보이지 않나요? 저기 계단. 요거 같은 데서. 자, 선생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부건태학과 함께하는 화산섬 제주기행 몇 일째죠? 3일째입니다. 이제 가운데죠. 한 가운데 중심. 그 중심에 되는 셋째 날의 주제는 제주의 자연과 사회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틀 동안 했을 때 첫 번째는 제주의 역사와 사삼 그리고 문학이었죠. 그게 첫날 주제입니다. 주제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게 하면 정답 처리가 안 돼요. 우물우물하면 부분 점수밖에 못 드립니다. 세계자연유산 검은오름 용암 동굴개. 근데 그거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계자연유산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의 자랑인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용어를 빼면 안 되고 그 세계자연유산 검은오름 용암 동굴개. 동굴개라는 의미를 이제 이해하셨죠? 그냥 옛날처럼 만장동굴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사굴 이런 게 아니고 검은오름부터 바닷가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된 여러 동굴들이 부분 노출돼서 나타난 그거고 거기에 이제 곶자왈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쵸? 그리고 그 곶자왈과 동굴이 어우러지면서 사람들의 인문학 공간이 됐다. 근데 그 인문학 공간이 선하고 부드럽고 뭐라고 가벼운 게 아니라 아픔이고 무겁고 고통의 인문학 공간이 됐다. 그런데 그 자연 공간이 바로 동굴이라고 하는 이 특징 때문에 한겨울에도 춥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쪽에 섬 보이나요? 저 섬이 소가 누워있는 형태라 해서 우도예요. 이 우도라고 하는 섬을 우리가 지금 코앞에 정면에 두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성산 응해구를 보세요. 보통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요? 저 녀석을? 성산 일출봉 그러죠. 그 성산 일출봉은 다소 이제 인문학적 표현이라면 자연과학적 표현은 성산 응해구입니다. 재미없죠?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2007년도 제주가 세계 자연유산이 될 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핵심이 검은오름 용암 동굴개였고 그리고 나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저 성산 응해구 이 세 개가 세계 자연유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제하고 연결돼서 더 지금 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는 이 성산 응해구의 성벽에 저 끝에 봉우리를 우리가 99개 봉우리라고 그래요. 99봉. 99개의 삐쭉삐쭉한 봉우리들이 원형으로 되어 있고 분화구가 저 100m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사가 급하지요. 이런 거는 응해구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완만해지면 응해환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이제 시야를 돌려서 이쪽으로 오시면 이 지금 돌출된 부분 저 항공사진을 보면 성산 응해구에서 쭉 흘러서 이 완만한 경사가 이어져서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저 지금 해일리예요? 그네? 그 너머에서 끝나요. 이 돌출된 부분이. 그럼 좌측은 이제 만 바다로 연결되고 우측은 이제 망망 남해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형적으로는 고립된 그런 지형이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제 수마포 밑으로 해서 뭐가 있냐면 터진 목이 있어요. 그 터진 목이 1940년대 초까지는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고립된 섬이었어요.
그러다가 1940년대 초에 일제에 의해서 그 토진목을 막습니다. 마치 방조제 쌓듯이. 이따가 그 길을 걸을 거예요. 전체적인 지형이 이런 공간에 바로 이 성산리 마을의 가장 끝자락에 요 부분을 용당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용당. 용당이니까 용왕님과 관련돼 있겠죠. 그리고 저쪽 끝부분을 용의 꼬리라 해서 용촐리로 불러줘요. 용꼬리, 용촐리. 그곳에 뭐가 자리하고 있어요? 용당, 저기에 성산에 마을재단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3일째 제주 자연과 사회문화의 큰 주제의 첫 번째 우리가 답사지는 바로 성산 마을재단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문화적인 어떤 요소로서 아니면 어떤 시설물로서 바라보고자 여기로 온 게 아니고요. 제주의 자연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섬이라고 했어요. 섬인데다가 화산섬이고 척박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섬이니까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주 먹거리 생산지는 물론 밭도 있지만 바다여야 하고, 그러면 이들의 생활 공간, 생활 문화의 주 터전은 바다가 사면에 있는 것이니까 바다와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제가 3쪽에 이런 말을 썼어요. 선생님들은 저 바다를 한번 보세요. 촬영 감독 쪽으로 해서 바다 배가 하나 떠 있는데 그쪽이 일본 규슈 쪽입니다. 지금 저 바다 쪽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구글 맵이나 구글 지도를 검색해서 띄워보면 이 성산에서 쭉 동쪽으로 가면 일본의 규슈 방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재단 이야기 이후에 제가 저 시와 바다의 거리에서 풀어갈 구소은 작가의 이 검은 물에도 바로 여기가 배경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제주의 이 자연과 사회문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밀접하게 서로 적응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순응하고 그런 속에서 섬기고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얼마나 겸손한가, 그거를 먼저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 바다를 보면서 제가 읽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저 낭만의 아름다운 바닷물 속에서 삶을 길어내었던 이곳 바닷사람들에게는 바다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사선이고 풍요의 만선을 가져다주는 풍족한 바다 농사터이다. 때로 사납게 들고 일어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바다를 달래고 얼러야 한다. 그래서 바닷속에 사는 용왕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을 재단을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여기 제주에 오기 전에 지난 1월 15일 날 음력 그 보름날, 정월 대보름날 마을에 당산제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작년에도 마을 당산제를 진행을 했고요. 마을 당산제는 마을의 공동체의 정신적인 버팀목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성적 판단으로 과학적이냐 미신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이성적 판단의 어떤 대상체가 아니에요. 뭐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이 성산마을재단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마음의 섬김이라고 하는 거, 마음속에서 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단 앞에서 어떤 요식행위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서 마음으로 행하는 어떤 행위, 그게 기원입니다. 기원인데 어제 우리가 탐라신화공원에서는 세상을 여는 개벽신화, 그래서 천주왕분풀이라는 얘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제주 땅을 만든 설문대 할망의 창조신화, 그리고 이 농사를 들여오게 했던 이 자청비를 포함한 정수남과 문도령에 이어지는 세경본풀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노인성도 봤고, 금백조라고 하는 마을 본향당에 모신 당신도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나 거기는 전시의 공간이고 조형물의 공간이고 어떤 작품의 공간이라면 여기에 있는 성산마을재단은 그런 외형적인
경계자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해녀들의 공간이고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의 공간이고 또 이 성산리가 과거부터 고립되어 있었으니까 배를 타고 나갔어야 할 텐데 그러면 이 성산리의 마을 재단으로서 육지의 당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때가 되면 요식행위로 진설해놓고 재물을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제가 아까 서두에 읽어드린 것처럼 그 삶의 터전이고 생활이었기 때문에 또 목숨을 앗아가는 바다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 그래서 우리가 학문으로는 민속학 이렇게 용어를 지어서 분류하지만 사실은 민속학이라고 하는 대상체 그 내용 깊이를 들어가면 그것은 아주 간절한 기원이에요. 학문으로서 바라볼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왜 필요하냐? 저희 마을 얘기를 했잖아요. 마을 몇 분 안 살아요. 집도 몇 호 없고. 근데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작은 마을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기가 버거울 거예요. 근데 마을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같이 가꿔야 되고 우물도 관리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뭐가 와서 마을 시설이 부러지면 같이 고쳐야 되고 모든 게 함께 수돗물도 같이 쓰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바로 이 정월 대보름 같은 민속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는 서로 과거 쌓인 감정이 있었다고 해도 풀어내죠. 풍물을 치면서 불을 피우면서 달집을 태우면서 몸이 스치고 지난번 내가 미안했네. 내가 먼저 사과함세. 이러면서 또 하나가 돼서 마을이 살아가는 게 이게 시골의 정서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 재단이 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만나게 하고 어떻게 살아? 집안에 누가 아프다더니 괜찮아? 이러면서 하나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게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속학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삶의 어떤 지속성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마을에 사는 당산제 제가 이번에도 사회를 보고 마을 어른들 그 오래된 버드나무 앞에서 제를 올리고 마음으로 기원하고 자기 건강도 빌어보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해드렸는데 사는 게 바빠서 마음이 척박해지고 사는 게 정신없어서 그런 마음 안에 평화를 자꾸 잃게 되는데 우리 삶에서 그게 아니라 1년에 있는 몇 개의 절기 중에 이런 민속학적인 요소가 있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만이라도 마음을 비워내는 거죠. 그래서 재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품앗이로 연결이 되고 과거에 모내기 할 때 같이 모여서 모내기 하면서 그 다음에 7월 백중에는 온 동네가 함께 축제를 벌이고 하나가 되고 쉬면서 그리고 우리 동네에 뭔 외침이 오거나 나라 전체 밖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러한 단합과 함께한 이런 정신으로 창과 칼과 대창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을이 살아야 되고 민속학이 살아야만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대적인 과학적인 사고로 실용적인 사고로 그러한 행위들을 자꾸 이성적으로 재단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마음 안에 섬김이 자꾸 사라진다 그러니.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왜 여기서부터 출발하냐면 저도 제주를 많이 안 나잖아요. 많이 안 나는데 매일 똑같은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 다르고 이번은 특별하게 다 또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성찰하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매년 달라져요. 사물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마음 안에 쌓여가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찌 한 사물을 작년에 봤다고 올해 똑같이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날에 제주의 이 자연 속에서 탐나 때부터 이 제주인들은 어떻게 이 자연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작용이라면 그 제주인들은 반작용으로 어떻게 이 생활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적응해 왔을까,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어나셔서 마을재단 앞으로 가겠습니다. 교재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민속학을 한 학기를 했었는데 학문으로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는 얘기는 그거하고 관계없는 저 마음 안에서 자리 잡은 생각들이에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이끌려면 끊임없이 자기와 대화를 해야 돼요. 사물을 보고 사색하고 끊임없이. 자, 이 지금 현재 이 제주를 상징하는 정랑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표시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마을재단의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출입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건 지켜줘야 되는데, 저야 연구한 목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하긴 하지만 일반인들 왔으니 그냥 여기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한글로 성산마을재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봉신소 출입 금지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지금 이 재단을 보면 마치 이 제주에 있는 연대처럼 제 최전방에 이 방어시설이 연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올라가면 봉수고 봉하고 봉수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9개의 진성이 있고, 그리고 3개의 성이 있어요. 제주성, 정의현성, 그 다음에 어디성? 제주성, 정의현성, 성읍. 예. 그렇게 이 대정현성까지 해서 3개의 성을 포함하면 마치 구조물은 그런 방어시설처럼, 멀리서 처음 제가 왔을 때는 연대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마을 재단이었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재단이 2개예요. 그죠? 재단이 2개인데 왼쪽 좌측이 본단이고 우측게 별단이에요. 그러니까 본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본단에 섬기는 게 이제 포신이에요. 여기가 포구니까 포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은 뭐냐면 별신으로 용왕을 제사 지내는 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내문을 제가 한번 봤는데 따로따로 지낸다고 그래요. 돼지머리도 각각 올리고. 그러니까 본단과 별단에 각각 올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자, 그러면 제가 제주의 이 신당에서 마을에 공동적인 게 본향당이 있다고 그랬고, 개인적으로 이제 목적 기능에 따라서 뭐 일례당, 뭐 여드레당, 뭐 해신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산 마을재단은 크게 보면 해신당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있고, 그리고 용왕을 섬기니까 당연히 해신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같으면 우리 마을에 있는 당산나무처럼 그 당산제를 올리는 마을 재단의 의미죠. 당산의 의미라고. 그래서 왼쪽이 포신이고, 이 포신은 첫 번째가 뭐겠어요? 건강해, 건강. 그죠?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원한다면 부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각종 질병이나 이런 걸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마을의 목적이 포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기는 뭐예요? 농사로 나가잖아. 바다 농사. 그럼 바다 농사 하러 나가려면 당연히 용왕에게 잘 섬기고 겸손하게 받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오른쪽은 용신을 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2곳에 각각 다르게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분들이 제사 지내는 때 한번 와보고 싶어도 제주에 살지를 못하니까 매번 놓쳐요. 많이 오긴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저 재단의 석재가 영 거슬려요. 선생님들도 그러지 않나요? 일체감이 없잖아요. 주변의 공간, 이 자연의 공간하고 색부터가 안 맞고, 석재 자체는 제주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흔하면서 제주의 특징이고, 제주신이라면 화강암이 편하겠어요? 현무암이 편하겠어요? 현무암이 편하죠. 그래서 좀 아쉬움은 들지만 그건 우리 이방인들이 보는 시각일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귀한 석재를 쓴다고 아마 했을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흔한 거보다 외지에서 공들여서 들여와야 되잖아요. 비싸잖아요. 또 뱃사까지 내고 막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저런 석재를 썼다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각자 여러분들 시골집 본래 있는 본가 지금 뭐 아파트 생활들을 하실 텐데 뭘 빌고 기원하는 것을 존중하라. 그렇게 빌고 존중하는 삶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사라지니까 격해지고 사람들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폭력적이 되는 거고. 섬김이 자꾸 없어지니까 그래. 이게 우리 이 민속행위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근원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면 늘 기원하고 빌고 누가 됐든 그 대상자가 누가 됐든 나를 낮추면서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빌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을 가거나 뭐 일본을 가거나 다른 나라를 가보면 참 많이들 빌어요. 근데 우리는 유독 이 미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딱 관념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서양 종교에 들어오면서 이런 악습이 생겨난 겁니다. 본래 여기 제주 사람들이 360개의 신당들이 있으면서 계속 기원해 온 거잖아요. 그게 삶과 일부고 그들의 겸손함이 표현일 텐데 이게 자꾸만 사라져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아침 이른 시간에 뒤에 한번 보세요. 아까 누가 조난당한 것 같죠? 구조대가 온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제주의 가장 동편, 우리의 자랑인 성산응해구, 성산일출봉과 저 바다 넘어 설문대 할망이 걸치고 오줌을 싸가지고 이 성산과 우도가 갈라졌거든요. 예, 재밌는 이야기예요. 설문대 할망이 다리를 걸쳐서 하나는 관탈섬에 걸고 그 다음에 엉덩이는 한라산에 앉아서, 관탈섬은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 우두에 걸쳐가지고 오줌을 싸서 얘가 파줬어요. 파져가지고 이 우두와 이 성산 사이가 이렇게 바다가 된 겁니다. 아니 그거는 좋게 봐야 돼요. 예,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재단 앞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아침에 신선한 공기에 제가 제발 오전 할 때면 비만 오지 않아 달라고 지금 마음으로 빌고 왔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